안녕하세요. 닥터백입니다. 오늘은 3년 동안 76,000마일 달린 제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네, 여기 보면 총 76,636마일을 달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3년간 모델 3를 운행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 정확한 숫자, 유일했던 수리 경험, 그리고 FSD Full Self Driving 사용 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같은 차를 살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배경, 왜 테슬라를 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모델 3를 구매한 건 2023년 4월입니다. 3년 전이네요. 그전엔 기아 니로 전기차를 18개월 정도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차 자체는 좋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벽돌 현상이 2번이나 발생하면서 결국 다른 차로 갈아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기아차 정비소에서 차를 한 달 가까이 맡겨 놓았는데 그동안 테슬라 모델 3를 빌려서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운전 편의성이나 안전성이나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오토파일럿에서 곡선이 심한 고속도로에 램프 구간까지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해주는 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당시 FSD를 이용하지 않았고 오토파일럿을 이용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기아니로 리스료가 $350였는데 같은 조건으로 모델 3를 리스하면 월 $641로 거의 2배였습니다. 다행히 마침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거든요. 연방정부에서 $7,500,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추가로 $2,000, 합쳐서 $9,500의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차는 모델 3 RWD로 가장 저렴한 베이스 모델로, 당시 모델 Y도 고민했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모델 3로 결정했고요. 이 결정이 나중에 후회로 돌아왔는데 그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3년간 76,000마일을 타면서 들어간 돈을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앱에서 지난 1년간 데이터를 뽑아보니 총 6,095kW를 충전했고 $1,307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걸 3년치로 환산하면 대략 $3,90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충전 패턴을 보면 집에서 98%, 슈퍼차저에서 1%, 나머지 1%는 외부 충전입니다. 거의 다 집에서 충전하는 패턴이었어요. 단가를 보면 집에서 킬로와트당 21센트, 슈퍼차저는 52센트로 슈퍼차저가 2.5배 정도 더 비쌉니다. 집에서 충전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집 충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저희 집은 캘리포니아의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인 Time of Use를 쓰고 있는데 오후 4시부터 9시 사이가 피크 시간이라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테슬라 앱에서 충전 스케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충전 케이블을 꼽아놨다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만 충전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1년간 사용한 전기 중에 오프 피크가 38%, mid 피크가 60%, 가장 비싼 피크는 2%만 차지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오프 피크나 mid 피크나 전기 값은 둘 다 동일합니다.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3년간 76,000마일을 탔는데 타이어는 총 2번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테슬라 화면을 보시면 타이어 로테이션을 6,250마일마다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거의 정확하게 지킨 것 같아요. 타이어 교체는 정해진 마일마다 교체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타이어 트레드 상태를 보고 교체할 시점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타이어를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모델 3 RWD에 원래 끼워져 있던 미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와 같은 모델이고요. 코스트코 가격을 보면 4개 한 세트에 약 $1,120, 할인 적용하면 $1,040 정도입니다. 코스트코는 장착 비용도 그리고 로테이션 비용도 펑크 수리도
그리고 폐타이어 처분 비용도 모두 포함이라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6,000마일을 운행하는 동안 2번 타이어를 바꿨는데 두 세트 합치면 약 2,240달러 정도 들어간 셈입니다. 보험은 처음에 가이코로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보험을 제공하긴 하지만 처음엔 익숙한 가이코를 그대로 쓰기로 했죠. 그런데 두 번째 해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인슈런스로 옮겼습니다. 처음 옮길 때 저렴해서 만족했는데 결과적으로 테슬라 보험도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제 테슬라 보험료는 월 284달러 94센트이고요.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서 영원히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3년 동안 76,000마일을 운행을 했는데 수리받은 건 정말 딱 한 번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위치 조절 버튼 모듈이 두 개 다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비용은 100달러이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100달러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Extended Warranty를 구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연장 보증이 없었다면 이 정도 수리 비용도 훨씬 비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거는 제가 테슬라 매장으로 차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슬라 모바일 서비스가 집으로 와서 수리해주고 갔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출장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차를 처음 인도받았을 때 페인트가 좀 덜 칠해진 부분이랑 본네트 단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워런티 기간 내에 무료로 수리를 받았고요. 이후로는 정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지보수도 거의 손댈 게 없었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워셔액 보충 정도가 전부입니다. 엔진 오일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미션 오일도 없으니까요. FSD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도 하는데 월 100달러로 매달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만 해도 FSD가 일반 사용자에게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전이었습니다. FSD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나서부터 구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챕터를 만들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FSD 구독 전에는 기본으로 제공된 오토파일럿을 썼습니다. 그때 가장 큰 불만인 고스트 브레이킹 이슈였어요. 고속도로를 이게 달리다가 이제 갑자기 차가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확 잡는 현상인데요. 이제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FSD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런 고스트 브레이킹이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오토파일럿 자체를 안 쓰고 FSD만 쓰고 있는데 정말 안전하게 잘 작동을 합니다. FSD에 월 100달러를 쓸 가치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배터리 디그레데이션이라고도 하죠. 즉 배터리 용량 감소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3년 동안 76,000마일을 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감상 완전히 충전됐을 때 주행거리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신차 때 완전히 충전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완전히 충전했을 때 표시되는 마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제가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한 건 아니지만 일상운전에서 옛날에 더 멀리 갔었는데 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배터리를 잘 보호한 이유 중 하나는 고속 충전을 거의 안 썼기 때문일 것 같아요. 슈퍼차저라고도 하죠. 여행할 때 주유소처럼 중간에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여행할 때만 잠깐 사용을 했고 사용을 하더라도 15분 정도만 짧게 충전한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3년 총 운영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3년 누적인데요. 전기료는 약 3,900달러, 보험료는 10,000달러, 타이어는 22,040달러, FSD 구독은 2년 동안 매달 했으니까 2,400달러, 그리고 수리비용은 100달러, 워셔액 등 소모품은 거의 없었죠. 워셔액이라 해봤자 4번 정도 갈았으니까 한 15달러 정도? 그래서 다 합하면 15,000에서 16,500달러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이것을 마일당 환산하면 대략 18에서 20센트 정도가 나옵니다. 가스값, 정비비 다 포함한 비슷한 사이즈나 가스차와 비교하면 정말 경제적인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모델 3를 다시 구매를 할 것인가 물어본다면 제 솔직한 답은 아닙니다. 다시 구매를 한다면 모델 3 대신 Y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트렁크 사이즈예요. 저희 가족이 캠핑이나 해변을 갈 때 큰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게 모델 3 트렁크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셋째 아이가 어렸을 때 조거용 유모차를 사용을 했는데 이 유모차를 모델 3 트렁크에 어떻게 우겨 넣다가 결국 뒷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그때는 모델 Y가 모델 3보다 좀 더 비싸서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모델 3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무리해서라도 모델 Y를 구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아이가 2명 이상이거나 캠핑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델 Y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델 3를 3년 타면서 깨달은 건데요. 모델 3가 모델 Y보다 승차감이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서스펜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모델 Y는 SUV라서 운전자가 똑바로 앉는 직립 자세입니다. 반면 모델 3는 세단이라서 이렇게 의자가 비스듬하게 약간 뒤로 눕는 듯한 자세가 나와요. 이게 미국 도로처럼 울퉁불퉁한 환경에서는 큰 차이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도로가 한국 도로에 비하면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LA 같은 대도시 고속도로조차도 울퉁불퉁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FSD 켜고 시속 80마일 정도 주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속도로 달리다 보면 제 머리가 시트 헤드레스트에 계속 이렇게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델 Y는 직립 자세니까 머리가 의자에 부딪힐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운전자 자세가 똑바로 서 있느냐 그리고 약간 모델 3처럼 약간 누워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진동이더라도 몸이 영향받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차이는 둘째 치더라도 운전자 자세 때문에 모델 3는 모델 Y보다 승차감이 더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카시트 관점에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모델 3 뒷좌석에 카시트 2개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집처럼 아이가 3명일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양쪽에 카시트 2개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운데 앉는 아이가 좁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한두 명이면 모델 3로도 충분하겠지만 아이가 셋 이상이면 모델 Y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의외였는데 저희 집 미니밴 오디세이가 있는데 장거리 여행 갈 때 오디세이 안 타고 모델 3로 갑니다. 왜냐하면 FSD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다녀올 때도 모델 3로 갔고 이번 여름에 세도나 여행을 갈 계획인데 이 여행도 모델 3로 갈 예정입니다. 자동으로 운전을 해주니까 굳이 큰 차로 운전 피로를 감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FSD가 운전해주는 시간 동안 저는 편하게 쉬면서 갈 수 있으니까 작은 차여도 별로 불편하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지인분이 한국에서 출시된 테슬라 모델 Y L을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델 Y L은 미국에서는 출시가 안 되었는데 한국에서만 출시된 6인승 롱바디 버전입니다. 제 모델 3 후기가 한국에서 모델 Y L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사이즈 크기이고 또 캠핑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모델 YL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3년 동안 76,000마일 타본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다시 결정하라고 해도 또 테슬라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차가 76,000마일을 뛰었는데 기분상으로는 아직도 새 차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원래부터 딱딱했으니까 더 딱딱해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승차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FSD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도 신차 때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고칠 게 전혀 없는 차, 워셔액만 가끔 채워주면 되는 차, 그리고 출장 서비스로 집에 와서 수리해주는 차, 이렇게 3년 동안 지내본 테슬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큰아들 써니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다음 학기부터 올라가려고 하는데 4년 후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3년 뒤에는 고등학생이 되고 4년 후에는 이제 운전을 하고 고등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델 3를 써니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FSD 때문이에요. FSD가 자동으로 운전도 해주고 주차도 해주니까 운전 경험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갓 면허 딴 아이가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 보조해주는 차를 타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도 놓이고요.
요즘 10대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인데 FSD 같이 자율주행 기능이 10대들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FSD가 더 발전을 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는 단순히 한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고 가족 단위로 길게 활용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76,000마일을 탔는데도 새 차 같으니 4년 후에 써니에게도 줄 때도 충분히 멋진 차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팩의 이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